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크게 세 가지 꼭지를 할 텐데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potential problem, Fourier transform의 another perspective, 그리고 Fourier 시리즈를 브라켓 노테이션 하는 거는 이제 옵션인데, 내가 재미삼아 하는 건데, 어, 이 세 가지를 다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potential problem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꼬치꼬치 들어가지는 않고, classification, 어떤 종류가 있는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얘기를 해보죠.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저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귀찮아서 웨이브 패킷 이거는 어, 자 지금 우리 원 디멘전만 다룰 텐데 이 exponential kx 이렇게 되는 이 플랜 웨이브가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노멀라이즈가 안 되죠. 이 a 근데 플랜 웨이브는 이런 사인파가 이렇게 무한 공간에 가는 건데 얘가 여기에 가우시안 어, 이런 가우시안 펑션을 이제 갖고 있으면 요 x0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니까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는 수학적으로 오케이. 근데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느냐?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죠. 이게 뭐 계산을 해보라 그러면 뭐 숙제로 지금 냈는데 계산이 꽤 까다로워요. 꽤 까다롭고, 뭐, 하려면 하는데,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why 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이 문제를 한번 던져볼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도대체? 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데?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거고요. 어, 먼저, 지금 살펴보면은, 어, 이 이유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요 펑션 꼴을 이제 한번 봐요. 요 가우스 요 꼴을. 이 함수는 이제 이 보통 여러분들 가우시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익스포넨셜이 어쩌고에 이런 꼴인데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양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게 흔히 말하는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는 평균이 뭐 M 또는 뭐 X 바 이렇게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 시그마. 이거를 만족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어, M X라고 썼으니까 이게 M이라고 썼으니까 요거에 2 시그마 제곱 그리고 여기에는 fx를 이렇게 쓰면은 여긴 적당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가 되겠죠. 요 x를 전 공간에서 적분한 게 1이니까 이 꼴을 보면은 얘하고 꼴이 같죠. 펑션의 꼴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이거를 기억해 두고 왜 우리가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하느냐. 먼저 클래시컬 메케니컬하게 생각해 봅시다. 클래시컬리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파티클을 다루고 싶은데 웨이브면 플레인 웨이브, 근데 플레인 웨이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레인 웨이브가 모듈레이트 됐다. 지금 갑자기 나는 파티클을 얘기해요. 자, 일단 파티클 얘기를 하면은 클래시컬 파티클은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위치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파티클이에요. 포인트 파티클. 이 얘기는 델타 x는 제로예요. 그리고 벨로시티가 그런데 얘가 벨로시티 v로 움직이면 만약에 charged particle이면 얘가 주는 current density는 charge q 곱하기 v. 엄밀하게는 여러분들 보통은 여기 이렇게 되고 density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charge들이 종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썸이 되는 건데, 엄밀하게는 이게 요꼴이 정확한 수학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거는 파티클이 I 종류가 여러 개 있으면 걔네들이 각각 이루는 charge density에 velocity에 요게 정확한 식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 삼지 델타 펑션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 파티클을 했을 때는 no wave character 당연하죠. 우리는 파티클로 아예 데렸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 오면 문제가 되는 게 델타 x가 제로가 돼요. 그 얘기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하와보다 이건데 델타 p가 무한대가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양자역학적으로 얼라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퀀텀 메케니컬하게는 우리가 두 가지 프린시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프린시플이 있는데 오늘 쓰는 거는 요번에 쓰지는 않지만 파울리 익스클루전, 파울리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도 하고 그게 하나 있고 요번 쓰지 않고 두 번째는 메타 웨이브 듀얼리티. 이게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 드브로이는 와이너리 있는데 와인 마시면서 고고하게 살다가 한 물리학자 중에 하나죠. 취미 물리학자 중에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 중에 가장 이상적인 생업에 걱정이 없고 취미로 물리를 하면서 자기 와이너리에 사람들 초청해서 디스커스하고 고상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uncertainty principle 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할 때는 요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아까 말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이런 요거에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d를 이걸 무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델타 펑션 like 피처가 돼요. d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이잖아요. 여기가 0이니까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예요. 이제 델타가 이거 바꿨네. 이게 델타가 무한히 가면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쫙 퍼진 거니까 pure plane wave. 웨이브니까 이건 파티클이에요. 웨이브예요. 제로로 가면은 델타 펑션 like particle. 근데 파티클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두브로의 메타 웨이브 듀얼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포인트 파티클을 하면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에 기술을 못하니 0에서 D 이후에 무한대로 가는 이런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하면은 우리가 해피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델타 X하고 델타 P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이 메터 그냥 포인트 파티클로 하면 이 uncertainty principle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웨이브 캐릭터를 가지면서 포인트 파티클처럼 다 파티클을 다루는 그것 고뇌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웨이브 패킷이라는 거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를 통해서 A를 결정하는 거예요. A를 결정하는 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이 조건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 요렇게 놨잖아요. 요 자,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예요. 요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대로 하면은
얘는 A exponential kx 가우시안, 얘는 A 스퀘어 A 마이너스 kx exponential 가우시안. 얘 두 개를 합하면은 이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의 절대값, 이거 dx 넣고, 자, 얘하고 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캔슬 아웃 되고 남는 게 exponential 요거 제곱인데 2D였는데 2는 제곱을 했으니까 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적분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A 스퀘어 값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A 이퀄 어쩌고 하면은 wrong. 왜냐? 이거하고 요거는 달라요. 왜냐면 오른쪽은 반지름이 1인 복소평면상의 모든 복소수를 포함하는 거고 얘는 여기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이퀄 어쩌고 딱 쓰려면은 이게 A 이퀄 어쩌고 딱 쓰는 게 맞으려면 up to unit phase factor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이런 phase factor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양자역학이든 고체 물리를 하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돼요. 그리고 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숙제로 하는 거는 요거를 어, 요거 요거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실제로 이기하게 하면 돼. 숫자 여기 텀들은 더러운데 사실 이렇게 복잡한 경우는 한 방에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 패턴이 어떤가 패턴 인식을 빨리 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다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이미 예전 숙제에서 다 했고요. 이 다음에 어, 요, 아이, 왜 이래.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델타 x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이 표준 편차를 이거는 이제 분산이 되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계산하면 당연히 요거는 계산이 되고요. 이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게 그지 같아요. 그지 같은데 이때 함부로 익스포넨셜 ikx 날리지 마세요. 함부로. 왜냐면 얘하고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ikx가 날라갔잖아요. 컴플렉스 컨주게트인데 요걸 계산할 때 함부로 날리지 마세요. 계산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게 트리고 요 방법은 직접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음, 직접 하나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얘를 이제 모멘텀 이거 하면은 이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P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요게 되고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사쿠라이의 1.742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익스포넨셜 어쩌고 제곱의 베타 뭐 감마 이런 꼴이 나오면은 무조건 알파의 스 어쩌고 제곱을 만들고 나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여기를 더, 요 꼴은 요기 더하기, 아이, 왜 이래.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서 얘는 가우시안 적분이 돼요. 그러면 얘는 컨스탄트가 돼요. 이게 항상 그런 게 돼요. 복소수가 들어간데 쫄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우시안 프리에 트랜스폼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가우시안 힌트를 주면 음,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 스페이스 이 힌트를 주면 D가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메타웨이브 듀얼리티라고 그랬고 모멘텀 스페이스의 굉장히 그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로 얘를 요런 게 하나 있다 쳐봐요. 그러면 얘는 순수 플레인 웨이브죠.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는 거의 델타 펑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우시안이 아니고 이건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곱하기 1 하니까 요 엔벨럽 펑션은 이렇게 전 공간에 포져 있는데 이건 자체는 뭐예요? 플레인 웨이브잖아요.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볼까? 이게 K가 싫으면 이제 이걸 Q라고 치고 변수는 얼핏 비슷한 이게 뭐 마이너스 Q라고 하고 얘를 dx로 인테그럴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 2파이가 여기 2파이 딱 붙여놓고 요게 x에 대한 적분이니까 델타 펑션이 돼요. 그러니까 요 모멘텀 k를 갖는 데서 피크가 되는 델타 펑션이 돼요. 요거가 1일 때, 엔벨럽 펑션이 1일 때, 엔벨럽 펑션이 x 스페이스에선 이거일 때 k 스페이스로 가면은 여기 k의 로컬라이즈된 델타 펑션이 돼요. k 스페이스. 그러면 얘를 델타 펑션으로 바꿔볼까?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요거에 델타 펑션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프레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x 이걸 사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프레 트랜스폼을 해버리면 적분을 하나마나 얘는 k-q x가 다 똑같은 놈이잖아요. 이런 게 돼요. 이건 플레인 웨이브잖아. 그죠? 그러니까 리얼 스페이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하일리 로컬라이즈 된 거고 어,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되는 이 관계가 있어서 이놈이나 이 델타 펑션도 아니 가우시안은 이 가우시안은 d를 무한대로 0으로 보내면 델타 펑션이고 d를 무한히 보내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델타 펑션, 임의의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프레 트랜스폼 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두 극한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프레 트랜스 얼추 답도 계산해보면 나오지만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의 프레 트랜스폼은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에요. 단지 앞에 프리팩터가 바뀌어요. 이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를 달리 어떻게 볼 것이냐,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볼 것이냐, 한번 이제 다른 각도로 볼게요. 뭐냐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이런 식으로
x0에 센터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웨이브 백인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우시안 웨이브 백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음, 갑자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푸리에 시리즈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 한번 다시 써봐요. 요거의 3승. 자, 이제 P 대신에 이제 K를 썼는데, K에서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거를, X라고 쓰자. 여기 X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건데, 요 mathematical structure를 그냥 무심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놓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베이시스로 잡아요. plane wave basis.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 놈을 exponential ikx라고 노멀라이제이션 섹터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치고 만약에 이게 디스크리트 돼 있다면 디스크리트 돼 있는 경우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어디 n이라고 안 하고 k라고 쓸게요. 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k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레인 웨이브가 되고 요거를 푸리에 컴포넌트로 보면 이게 푸리에 컴포넌트로 보면 돼요. 여기다 x를 딱 취해버리면은 얘가 플레인 웨이브가 되고요. 요게 익스포넨셜. 자, 그러면 요거를 k를 썸이 아니고 인테그랄로 바꾸면은 요꼴이라는 걸 내 주장이에요. 요거를 파이라고 안 하고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컴포넌트로 보면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적분은 썸의 시리즈의 극한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k 자 이게 k 이렇게 놓고 요거를 내가 이렇게 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놔요. 나중에 일관성을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x를 딱 브래켓을 취하면 얘가 요 우리 웨이브 펑션이고 요 풀의 컴포넌트에다가 요거는 플레인 웨이브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뭐 2파이 i 뭐 이런 팩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구조 자체는 이렇거든요. 그런 다음에 k를 이 sum k를 인테그랄 k로 바꾸고 적당한 노멀라이제이션 취하면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은 여러분들 델타 펑션 기준에서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고 얘는 플레인 웨이브 곱하기 여기에 푸리에 컴포넌트. 그러니까 푸리에 컴포넌트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막 하는데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리에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한 거는 이 푸리에 컴포넌트라고도 얘기하는데 X 스페이스, 모멘텀 스페이스 이 경우에 이제 하나의 엘레멘트가 돼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경우엔 X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sum of superposition 동호 반복이긴 한데 superposition of K representation 또는 이거를 P representation 그리고 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푸리에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보는 하나의 새로운 각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계산은 좀 그지 같고 제가 노트는 올렸는데 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 중요하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uncertainty relation을 하면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요게 요게 조건인데 가우시안 웨이 패킷은 이게 값은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게요. 딱 exact하게 이퀄이 나와요. 그러니까 uncertainty principle 곱하고 이게 최소값인데 얘는 minimal uncertainty를 주는 양자 현상이에요. minimal. 그게 이제 웨이 패킷의 중요도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예, 문제를 많이 풀고 그 숙제는 여러분 브라켓 노테이션 가지고 장난치는 걸 또 몇 개 더 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풀이 시리즈로 장난치는 거 말고 이제 포텐셜 문제는 사실 수업을 하긴 할 텐데 포텐셜 문제는 어, 학부 때 몇 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업을 다룰 거는 몇 개 있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게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incomplete. 왜냐면 모든 문제를 커버하진 않은데 typical한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포텐 우리 원디맨만 다룹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요게 들어오는 놈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패턴은 그거예요. 왼쪽에 있는 놈이 들어와서 튕겨져 나가는 놈, 투과하는 놈. 근데 만약에 요 위로 올라가면은 튕겨져 나가는 놈이 없이 그냥 쭉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포텐셜 이 스텝 문제가 있고, 네거티브 스텝도 스텝이에요. 이렇게 된 것도 스텝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베리어. 베리어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repulsive한 경우, 굳이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하고 K를 가지고 왔는데, 어, 반사되는 놈, 투과되는 놈, 그래서 영역을 1, 2, 3 나눠 놓고, 이 클래스는 항상 에너지가 포텐셜 V보다 완전히 커버리면은 반사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요 클래스가 이제 재밌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항상 얘는 exponential ikx고 얘는 낮으니까 뭐 뭐가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추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항상 이 핵심은 요 2번 영역에서 이거를 잡는 게 중요한 핵심이 돼요. 세 번째 클래스는 이제 attractive potential. 이 경우는 잠깐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V-V0 V 이렇게 써요. 그래야 확실하게 네거티브 하니까. 가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potential well 양자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몇 가지 이렇게 에너지가 0보다 커버리는 경우는 그냥 가다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거고, 두 번째 클래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이제 재밌는 거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 가능이에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존재 가능. 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언제 생기느냐? 요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뭐 매스매티컬하게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반도체 문제나 양자역학이나 고체 물리나 파티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 해결을 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스페셜 케이스인데 스페셜 케이스가 어떤 스페셜 케이스냐면은 스페셜 케이스 1, 2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할게요. 하나는 델타 펑션 like potential, 델타 펑션 포텐셜. 이거는 포텐셜을 뭐 A 이렇게 놓고 여기서 A가 양수면은 repulsive, A가 음수면 attractive. 실전에서는 이게
아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highly localized strong potential일 경우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핵 문제를 다루거나, 고체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인력이 센 경우를 다룰 때, 그런 스캐터링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델타 펑션인 것 때문에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에 델타 펑션이 하나 띡 있으니까 양변을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할 때 얘가 x 이퀄 만약에 이런 경우 0일 때 x가 여기다 아니 아니 요게 x가 0의 마이너스 델타에서 오느냐 0의 플러스 델타에서 오느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꼼꼼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학부 교재에 있어요. 이 문제를 어디 갔지? 내가 지금 강의 노트에 이걸 살짝 얘기만 하고 할 때 그리피스 챕터 2.5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페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익젝트하게 풀리는 경우인데 포텐셜이 이런 2분의 kx 스퀘어가 되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터. 이 문제는 익젝트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스는 리니어 포텐셜. 리니어 포텐셜은 어떤 경우냐? 전기장이 있는 경우예요. 전기장이 있는 경우는 전기장에 E가 있으면은 그 포텐셜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포텐셜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경우는 솔루션이 사실 알려져 있는데 에어리 펑션이라는 게 솔루션인데 이거는 깊게 파지 마세요. 이거는 그지 같아요. 란다우 책, 양자역학 책에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에어리 펑션이라고 하더라 정도로 해서 사람이 에어리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마는데 안 풀려요 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approximation을 하는 게 뭐 있냐면은 벤셀, 프라머스, 브룰리언 이래가지고 WKB approximation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못 풀겠어. 막 이런 커브가 있어. 그거 당연히 안 풀리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그젝트에 푸는 거는 요 스텝하고 요 베리어나 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요런 스텝으로 근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텝들로 근사를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요 thickness는 얼마냐? thickness하고 각각의 height는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series of step and barrier로 치환을 하는데 문제에 맞게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라는 게 사람 환장하는 말인데 그렇게 치환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포텐셜 베리어 문제를 살짝 다룰 텐데 주 내용은 리보프 책의 챕터 7, 7하고 7, 8 그리고 8-1 요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이제 포텐셜 문제는 수학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긴 한데 막상 우습게 달려들었다는 잘 안 되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매스메티컬하게 여러분 못 풀어도 좋다 이거야. 못 풀어도 좋은데 이 양자역학적인 희한한 현상들을 여기서 다시 배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난질 비슷하게 후리에 시리즈를 역학에서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고전 역학에서 후리에 시리즈를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하는 장난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1D만 생각하는데 어떤 함수는 항상 even part, odd part 이렇게 나뉜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even, odd. 항상 이렇게 나눠져요. 프리 시리즈의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 인터벌이 있어서 인터벌이 반복이 되는 주기 함수예요. periodic function이라고요. periodic function. 그러면 이걸 베이시스를 뭘로 잡느냐? periodic function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거를 잡는데 우리가 이거를 kx 코사인 kx 얘는 odd part고 얘는 even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0l 이렇게 딱 라고 간단하게 취환해 버리면 k가 도대체 뭔데?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제 베이시스인데 k가 뭐냐? 그러면 사인 k의 l만큼 더한 놈이 지 자신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kl이 2파이 n 그래서 k는 l 곱하기 2파이 n n은 우리 양수만 다룰까? 0부터 다 되잖아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놈이 다 돼요. 코사인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k는 요 조건을 만족해요. 이거를 뭐 우리가 노테이션을 내가 k 마이너스 또는 k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고 n은 어차피 k를 알면 되니까 n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아직 노멀라이제이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함수를 얘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취하는 게 요거라고 이제 하면 어떤 장난을 치냐면 얘는 어떤 베이시스에 이런 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n 업 n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데 업 얘를 알파 이븐하고 알파 아드로 나눠줘도 돼요. 이븐 아드는 섞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꿔치기를 인덱스를 바꿔치기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얘는 n 업 요거고 자 이거를 자 그러니까 even 썸은 텀은 이렇게 나오고 odd 텀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인하고 하나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얘를 이게 도대체 뭔데?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얘기를 안 하고 간 게 n 플러스하고 n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하고 n 마이너스 even 펑션하고 odd 펑션을 적분하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면 n 마이너스하고 n 프라임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적분해 보면은 n하고 이게 델타 n 프라임의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n 프라임의 어쩌고. 이거는 여러분들 사인 nx하고 사인 mx를 갖다 적분을 해보면 얘하고 얘하고 같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은 이미 오소고날한데 오소노말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다시 나가서 여기다가 n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양변에 n 플러스 브래켓을 취해버리면은 얘는 다 오소고날하니까 날라가고 요거 요거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의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어,
인테그랄 어쩌고에 사인을 이렇게 쓸까? 아까 n 플러스면은 n이 어떻게 결정돼 있으니까 2파이 n, 사인, 이건 플러스니까 이건 코사인이네. 코사인 이거 곱하기 펑션 나누기, 얘를 나눈 거니까 0에서 l까지 코사인 2파이 nx, 이거 x 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n 마이너스 이거는 똑같이 사인 2파이 nx고 이걸 곱한 놈 나누기 2파이 n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은 sin nx 같은 경우에 n이 0이면은 0이잖아요. 그런데 코사인 nx는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기여를 안 하고 코사인은 0이면은 콘스탄트가 돼서 이 역학책이나 이런 데는 복잡하게 사인 코사인을 뭐 n을 1부터 시작하면서 코사 상수 텀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물론 외우는 거는 외워지지 않죠, 이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봬요.